주띵커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훈 작가님과의 대화. 당신만의 날개를 펴는 방법. 위대한 책과 강연을 접하고도 결국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보낸 시간과 쏟아낸 노력은 외면하고 테크닉만 요구하기 때문이다. 온갖 DM과 메일, 그리고 댓글창에는 지금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테크닉만 요구하는 글만 가득하다. 그들이 보낸 시간과 노력의 가치를 안다면 결코 질문할 수 없는 것들로 넘쳐난다. 오죽하면 이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더 소중하고 절실한 문제인 만큼 더욱 자신에게서 구해야 한다. 테크닉이라는 욕망의 날개를 접어야 시간과 노력이라는 영원히 접히지 않은 당신만의 날개를 펼 수 있다. 듣자마자 마음의 힘을 빼앗기는 11가지 부정어. 상대가 힘든 마음을 호소하며 다가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오직 하나, 마음에 다가가려는 노력입니다. 문법과 세상의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닌 상대의 마음에 맞는 말이 필요하죠. 그럴 때 이런 11가지 말은 상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부정어는 늘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 우리 입에서 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이죠. 1. 너만 힘든 줄 아냐? 2.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겠나? 3. 다들 그 정도는 하고 살아. 4. 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 5. 그런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6. 넌 언제쯤 잘할 수 있는 거니? 7. 틀린 말은 아니잖아. 8.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9. 나 때는 더 힘들었어. 10. 듣기 싫어. 핑계대지 마. 11.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지. 한번 생각하면 부정어만 나오지만 누구든 2번, 3번 생각한다면 상대 마음을 안아줄 아름다운 언어를 그대 안에서 꺼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소중한 만큼 조금 더 생각하고 마음을 전해주세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만든 부모의 한마디. 여러분이 지금 재미있게 사용하고 계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마크 저커버그의 부모님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들 저커버그와 세계인의 일상까지 완전히 바꾼 셈이죠. 대체 그의 부모님은 자식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 회사인 메타의 대표 마크 저커버그는 2022년 현재 약 160조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인 동시에 세계 부자 순위 8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2020년에는 그를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을 정도입니다. 그 인생을 대표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페이스북을 구상하고 있었던 그는 부모님께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벤처 기업을 창업하겠다고 말했죠. 보통의 가정이라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바로 웃으며 이렇게 한마디로 답했죠. 와, 그거 정말 재미있겠다. 한번 네 생각대로 멋지게 해보렴. 어쩌면 그가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어린 시절부터 늘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며 말로만 그런 게 아닌 실제로 자신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수많은 질문에 차분히 그러나 누구보다 섬세하게 답해준 부모님의 마음이 있어서 가능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이유가 여동생과 놀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늘 부모에게 시도와 즐거움의 언어를 듣고 자랐기에 가능한 말이죠. 다음에 소개하는 말은 그가 지금까지 세상에 남긴 어록입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결국 그의 생각과 말은 부모님이 그에게 들려준 언어와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죠. 부모의 언어는 그대로 아이에게로 가서 아이의 세계를 완성하는 법이니까요. 아래에 소개하는 글을 부모님께서 먼저 낭독하고 필사하신 후 익숙해지면 이후 아이와 일상의 대화로 나누어 주세요. 함께 낭독하고 필사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아이가 어려서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는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준을 생각하며 늘 적당한 것만 들려주면 아이는 생각하지 않죠. 1. 가장 큰 실패는 실패를 피해가는 것입니다. 뭐든 시도해보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삶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삶보다 낫습니다. 2. 나는 매일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 늘 생각하세요. 3. 우리는 모두 똑똑하고 재능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으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 원칙은 쉬운 것부터 먼저 시작하면 결국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나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재미있는 것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6. 여러분이 가장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세요. 중요한 건 어떤 것에 열정을 가졌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열정이 있다면 세상에 사소한 것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부모가 아이에게 준 말은 사라지지 않고 쌓여 아이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정서적 안정성과 재능의 발휘는 갑자기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쌓인 말을 통해 서서히 아이만의 것이 되죠. 저커버그 역시 순식간에 천재적인 능력과 재능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빛나는 말로 가능성을 허락하며 그 시간을 함께 즐긴 부모가 있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시작해보세요. 시작이 곧 기적입니다. 띵컬킴,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자녀교육, 부모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초등, 육아, 초등학생, 육아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마크 저커버그, 부모의 말.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김종훈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가 핑계를 대지 않게 하라. 친구의 성공을 비난하지 않게 하라. 모든 성취가 운이 아니고 실력이었음을 알게 하라. 바로 그것이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으로 키우는 최선의 방법이다.